어머님, 요양원이 뭐가 어때서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내가 집이 없니 자식이 없니? 나 같은 사람 가는 곳 아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요? 또 저만 고생이잖아요.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돌보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 내가 거동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몇 달도 못 봐주니? 저희 집 전세금 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희가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았다고 어머니 돌봐드릴 의무가 있는 것도 또 아니고요. 뭐라고? 제가 다 알아봐 놨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기나 하고 말씀하시라니까요. 2년 전 뇌졸중 이후 거동이 불편해진 저를 이젠 요양원에 보내려는 며느리와의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영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 버림받은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마음은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의 편견을 깨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저를 향한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요양원에 가기 싫어 울던 제가 어떻게 2주 만에 180도 달라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림하고 30년 가까이 분식집을 운영했죠. 틈만 나면 일터로 나갔습니다. 내 몸 돌볼 겨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영자 씨,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버티겠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상훈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쉬어도 늦지 않죠.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아들 대학교 학비를 모두 대주었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도 목돈을 보태주었죠. 허리 아프고 무릎이 붓고 눈앞이 핑 도는 날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아프면 안 돼. 그 말 하나로 버티고 살았죠. 혈압이 높다는 말 병원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약도 받았지만 돈 아깝다는 생각에 며칠 먹다 말고 약봉지 제 서랍에 넣어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수년을 버텼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장사하시더니. 분식집 옆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애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날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남들 다 쉬는 날에도 시장 나가 일하고 하루 한 끼 대충 때우고 더울 땐 땀에 절고 겨울엔 찬 바람 맞으며 하루를 보냈죠. 가끔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와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언젠가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내가 이제 돈 벌고 있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일해야 사는 사람이야. 너 살기 바쁠 텐데 엄마 걱정은 말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아프면 너희가 돌봐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상훈이 결혼하고 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민경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잖아요.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 걱정 안 시키려고 이 나이에도 혼자 살잖니. 민경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달라질 순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누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나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죠. 어머니, 정신 드세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식은 돌아왔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없고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창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었더군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2주를 넘게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움직임을 되찾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약 챙겨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 관리 안 하시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후로는 며느리가 거의 매일 저를 돌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재활병원에 함께 다녔고 약국에서 약도 타오고 식사 챙기고 목욕도 도와주고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재활 운동 끝났어요. 가는 길에 저 약속 있어서 좀 서둘러야 해요. 민경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병원 들락날락하고. 어쩔 수 없죠, 뭐. 택시 부르면 집까지 혼자 가실 수 있죠? 민경이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고 때로는 짜증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도와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짐이 된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여기 두고 갈게요. 고마워, 민경아. 근데 너 오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네, 정말 피곤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솔직히 이게 쉽지 않네요. 민경이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도 퇴근 후에 들러 저를 살폈지만 민경이처럼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일에 지친 두 사람을 보며 미안함은 더 커졌습니다. 민경이는 어느 날 퇴근 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문 요양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니까 어머니도 좀 편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계속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전 단호히 말했죠. 낯선 사람을 내 집에 들이는 건 싫다. 난 그런 거 못해. 민경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도 있고 아이도 있고 늘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평생 남 도움받으며 살아본 적 없고 누군가 내 집안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예전 같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조심. 자꾸 혼자 넘어진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출근해야 해요. 점심은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 데워 드세요.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민경이가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느 날은 정말로 혼자 있다가 욕실 앞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혼자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무서웠습니다. 전화기를 더듬어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나 봅니다. 상훈이는 바로 퇴근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 옆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든든했지만 더 미안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죠. 이제 나는 짐이 됐구나. 상훈이는 당황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래, 내가 아프니까 이제 내다 버리는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창훈이는 한숨만 쉬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경이가 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는 더 솔직했습니다. 어머니, 저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솔직히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민경이는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더니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면서 제가 일하게 되면 시간당 얼마 버는 셈인지 계산해 봤어요. 요양보호사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제가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재취업도 어렵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의 정, 가족의 도리를 돈으로 계산하다니. 아들 키우고 장가 보낼 때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두 사람은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어머니 돈 좀 모아두신 거 있죠? 그거랑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요양원.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좁은 병실, 낯선 얼굴들. 그 틈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노인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요양원 같은데 안 가. 어머니,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남한테 신세 진 적 없다. 요양원은 절대 안 돼. 민경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지칠 때가 있다고요. 제 삶도 있고 제 가족도 있어요. 창훈이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민경이를 보고 당황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께 요양원 얘기했어요. 근데 죽어도 안 간다 그러시네요. 창훈이는 그날 밤 늦게 와서 얘기를 더 하려 했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분 상하셨죠? 요양원이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때 민경이가 주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워두기는 아깝잖아요. 전세라도 놓으면 요양원 비용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까지 내놓으라고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훈이가 며느리를 쳐다보며 눈짓했지만 민경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아이 교육비랑 대출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어머니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을 일하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간다는 건 이 가족의 울타리에서 내가 제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민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갈게요. 주말에는 우리의 학원도 있고 주중에는 야근도 있고.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볼게요. 민경이는 휴대폰 달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스케줄 속에 끼워 넣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민경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시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넘어지고 혼자 울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번 가볼게.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창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 한 번만 볼게. 그렇게 아주 천천히 제 마음속 문을 조금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결국 나는 버려지는구나 생각하며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나는 버려진 건가? 짐도 안 풀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어떠세요? 민경이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같은 냄새도 없고 왁자지껄 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내 방이 따로 있었고 여러 명이 한 방 쓰는 게 아니더군요. 방도 크고 햇살도 잘 들어서 마치 작고 아늑한 원룸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그렇게 알고 저는 이제 먼저 가볼게요. 민경이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약속이 있다나 뭐라나. 결국 나를 두고 가는군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져야지.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는 편안해 보였고 작은 화장대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까지 병원 같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연 요양보호사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중년 여성이 밝게 웃었습니다.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요. 저와 함께 식당으로 가실까요? 난 여기서 혼자 먹을 수 없나요? 물론 가능하세요. 하지만 첫날이니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 부드러운 말투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식탁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조용히 나누는데 그게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예상했던 것처럼 큰 급식소가 아니었고 8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 앉아 가정식 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네, 김영자입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울기만 했어요. 근데 적응하면 생각보다 편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남자 어르신이 농담을 던졌고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일상적으로 보이던지 갑자기 이곳이 요양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여긴 듣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송지연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여긴 유니트 케어 방식이에요. 어르신들 9명 이하로 유닛, 즉 작은 생활 단위로 나눠서 생활과 돌봄을 작게 정성껏 챙겨드리는 구조예요. 모든 직원이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들이라 상황마다 맞춤 케어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요양원처럼 많은 어르신을 한꺼번에 케어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가족 단위처럼 나눠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요. 어르신의 개인 성향과 취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요. 송지연 선생님은 저를 작은 생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여섯 분의 어르신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르신과 같은 생활 단위, 즉 같은 작은 가족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같은 생활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한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다른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가정집 거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유닛은 아침 7시에 기상해서 8시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해요. 9시부터는 경증 어르신들은 가벼운 체조도 하고 10시부터는 미술 활동이나 인지 프로그램을 해요. 모든 활동은 원하시는 만큼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낯선 용어가 어려웠지만 몸으로는 느껴졌습니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걸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공용 거실이 보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인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가정 같은 환경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이 방식은 기존 대형 요양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뉴스 앵커의 말에 옆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거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요양원 있었는데 거긴 병원 같았어. 여긴 집 같아서 좋아. 옆에는 작은 주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끔 간식도 만들어 드세요. 어제는 호박죽을 다 같이 끓여 드셨어요. 어르신도 요리 좋아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분식집에서 떡볶이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과거 직업이나 취미를 존중해요. 어르신께서 분식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양하세요.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어르신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케어해드려요. 화장실도 방마다 하나씩 따로 있었고 공용 욕실도 깨끗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매일 아침 체조와 인지활동을 하고 주 2회는 작업치료사가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음악 프로그램, 수요일에는 원예활동, 금요일에는 미술활동을 해요. 어르신 손 움직임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이죠. 송지연 선생님은 주간 프로그램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오후에는 개인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소모임도 있어요. 바둑 두시는 분들, 노래 부르시는 분들, 원하시면 참여하시고 아니면 개인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시는 일은 없어요.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의외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뜰이 보였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저희가 산책 도우미도 해드려요. 어르신 건강 상태에 맞춰서요. 비용이 걱정됐습니다. 여기 있으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요양병원처럼 장기요양 등급이 적용돼서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돼요. 일반 요양원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드님께 따로 안내해드렸어요.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했으니 일단 믿어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 댁에서 가져오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개인 소지품은 최대한 갖고 오시는 걸 권해드려요. 익숙한 물건들이 있으면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내 물건을 가져와도 된다고. 갑자기 집에 있는 내 오래된 수첩과 무릎 담요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가 방문했습니다. 중학생인 손자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괜찮아요? 응,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정말요? 아빠가 할머니 우실까봐 걱정했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웃었네요. 밤이 되고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곳이라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딱딱한 병원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알던 곳과는 달랐어. 이튿날 아침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 아침이에요. 세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송지연 선생님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더니 세면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박순자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처음엔 낯설어서 잠이 안 오죠? 저도 첫날은 든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생활실로 모여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들 즐겁게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그림 솜씨가 좋으시네요. 옆에 계신 할아버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림은 형편없었지만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개인 시간이었습니다. 방에서 쉬어도 되고 뒤뜰 정원에 나가도 됐습니다. 햇살이 좋아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적응 좀 되셨어요? 네,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우리 내일 정원에서 티타임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꼭 제가 왔을 때랑 같더라고요. 저도 딸이 억지로 데려왔어요. 한 달
내내 울기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하루는 여기 김할아버지가 노래를 불렀는데 옛날 제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도 삶이 있구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제게 첫 친구가 되어 주었고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느덧 요양원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손이 스스로 머리를 빗고 있었고 혼자 산책 나갈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제겐 참 크고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송지연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덕분에 좀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많이 걱정하셨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처음엔 그러세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 좀 걸어주시겠어요? 통화 연결음이 들리고 민경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바쁘니? 지금 회사에서 미팅 준비 중이에요.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나중에 해.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재봉틀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재봉틀이요? 응. 여기 선생님이 취미활동 해보라고 하더라고. 옛날 솜씨 좀 부려볼까 해서. 요양원에 오기 전엔 이곳이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음악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옛가요를 함께 부르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셋째 주 월요일, 동백 아가씨를 부를 차례였습니다. 영자님, 이 노래 아시죠? 한번 불러보세요. 음악 선생님의 권유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님 목소리가 정말 고와요. 노래가 끝나자 다들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눈물이 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송지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서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라.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바느질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수놓고 뜨개질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래,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분식집 하면서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가르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오후에는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생각보다 괜찮아. 사람들도 좋고. 처음에 엄마가 많이 우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았지. 근데 알고 보니 오히려 뭔가를 찾은 것 같아. 창훈이의 눈이 조금 젖어 보였습니다. 그날 민경이도 함께 왔습니다. 처음으로 빈손이 아닌 제가 좋아하던 귤을 한 봉지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방은 편하세요? 응, 생각보다 좋구나. 내가 알아본 곳이 정말 좋은 데였어. 민경이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민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알아, 민경아. 이제 와서 보니 내 말이 다 이해가 돼. 나도 여기서 더 편하고 너희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 민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훈이도 우리 둘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이제 와서 보니 너희 말이 맞았어. 여기가 지금 내게는 더 좋은 곳인 것 같아. 손자도 함께 왔습니다. 학교 숙제라며 제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 오셔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생각해보니 참 많았습니다. 글쎄, 혼자 있을 땐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시간이 됐다는 거?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에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 손자는 열심히 필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이 실제 경험담은 가장 좋은 교육 자료라고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요양원과는 정말 달랐다는 것. 그리고 이런 유니트 케어 요양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겁내고 망설이고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공간이 꼭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내 자신을 돌볼 시간, 이제야 찾은 것 같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뜻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선물보다 따뜻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